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구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원동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더불어 후보마다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구군 군수 후보로 어떤 분들이 출마했는지 또 어떤 공약들이 제시되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구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들의 소신과 다양한 공약 들어보실 수 있는 양구군수 후보자 토론회 준비했습니다. 먼저 후보 소개에 앞서 후보들의 현재 자리 배치와 이후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두 분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서흥원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구 군민이 키워주신 서흥원 후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묵 후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후보 조인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2분입니다. 먼저 서흥원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5월에 짙은 푸르름과 농번기의 한참 즈음에 얼마나 바쁘시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양구군 발전을 확신드리는 국민의힘 양구군수 후보 기호 2번 서흥원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양구의 지난 4년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0여 년의 소상공인과 12년간의 양구신협 이사장으로 그리고 양구군 체육회장으로 행정을 경험하고 곳곳의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각을 공감하기에 감히 양구군수 선거의 담대한 도전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일 군수선거에는 다양한 경험으로 양구 경제는 물론 행정에 기업 경영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과 100% 이상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기호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힘을 받아 양구군의 수건사업을 빠르게 해결하고 국비 확보 등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의힘 서흥원 양구군수 후보가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저 서흥원을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뚝심 있는 추진력으로 위기의 양구를 기회의 양구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양구의 자긍심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인묵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구군수 후보 기호 1번 조인묵입니다.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 오늘 무소속 후보 2명과 함께 사자토론을 촉구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 서흥원 후보 측에서 반대하여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민선 7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선 후 가장 먼저 지방 권력의 상징인 군수관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의회 신청사를 신축해 군위의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양구의 예산 규모는 민선 6기에 비해 727억 원이 더 증가하는데 이것은 제가 중앙정부의 오랜 근무 경력과 예산을 다루는 실무자들과 평소 가까이 연결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4년은 국민들께 행복을 드리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기간이었고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당을 보고 군수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더 청렴하고 지역을 위해 국민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뽑는 선거입니다. 이전까지 한 발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태풍 사격장 이전 문제는 협의 조정 단계로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으며 600억 원 규모의 제2 스포츠타운 조성, 이후 군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욱 행복한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후보의 차분한 기조연설 들어보셨습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진행될 토론 형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당연한 답변이 있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또 다른 후보가 보충질문을 하는, 그래서 또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또 공약 검증 토론도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도권 토론이 있고요. 또 마무리 연설 형식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한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 후보들께서 발언 시간 초과하시면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점 기억하시고 발언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아주 곤란한 거죠. 필히 삼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공통질문 읽어드릴 텐데요. 질문 들으시고 두 후보께서는 그 공통질문에 대해서 1분 30초간 답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후보의 답변이 다 끝나면 첫 번째 답변했던 후보가 두 번째 답변했던 후보에게 그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답변이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후보가 끝나면 다음에 두 번째 답변했던 후보가 역시 첫 번째 답변했던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금방 익숙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대 후보 답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충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끝나고 나면 상대 후보의 답변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충 질문이 또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공통 질문 내용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 인구는 4년 전인 2018년 2만 3천여 명에서 올해 2만 1천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9년부터 육군 제2사단 해체를 시작으로 각급 부대가 이전하면서 군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부대 부지였던 관내 11개소 221채 87만여 제곱미터 면적이 미활용 유유부지로 유지되고 있어서 활용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와 더불어서 군부대 미활용 유유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후보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인묵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2019년도에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저희 양구군의 2사단이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병력이 한 7천여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규모라든가 지역 인구가 작은 양구로서는 코로나 이후에 아주 경기가 침체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코로나 이전보다 확대를 하고 거기에 계절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축제를 개발을 해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군장병 예출 예방 확대라든가 맞춤형 체험 관광객 유치, 또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배꼽페이 사용 확대 이런 것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군부대 유휴비지를 활용을 해서 제2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기업 유치, 태풍 사격정 이전을 통한 국민복합 휴양단지 조성 등 이런 이제 시책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흥원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 경제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입과 지출을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행사를 자주 개최해서 우리들끼리의 소비 패턴을 형성하면서 유수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유치해서 전국에 있는 선수와 가족들이 양구에서 소중한 추억의 스토리를 만들어 다시 찾는 기회의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양구 경제 지역의 한 축이었던 이사단이 이전함으로써 많은 부대 유유지가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2 농공단지를 확대해서 군수용품 관련 업체와 다양한 기관의 우선적 계약업체인 상위군경회 같은 업체도 충분히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유유지로서는 생활체육시설과 캠핑장, 어게임장, 농촌체험학습장과 농업교육장으로 탈바꿈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잠깐 안내해드렸던 대로 상대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 순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아까 답변하셨던 조 후보께서 서 후보에게 30초 이내에 서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 후보의 보충 질문입니다. 예, 우리 서 후보께서 유수기업을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양구가 굉장히 기업 유치하기가 열악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력을 가지고 유수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수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다른 시군보다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있죠. 근데 똑같은 경쟁력을 갖고 유치를 한다면은 제가 기업을 하더라도 양구로 오진 않겠죠. 다만 우리가 제도적 개선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또 우리들의 그 간절한 모습 또 양구에 힐링되는 양구를 충분히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진행한다면은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수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평소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양구에 올 수 있는 그런 그 인적 내지는 기술적 내지는 위치를 갖고 충분히 공감하고 교감하고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TF팀을 구성해서 양구가 아닌 계속 서울 수도권에다가 그 팀을 조치를 해놓고 그 TF팀에 의해서 계속 매일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받고 실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서 유수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추가 안내하기도 전에 두 분이 아주 잘 맞춰서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서 후보께서 30초 이내에 조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 조 후보의- 네. 후보자께서는 우리 19년도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많은 이제 병력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구군이 특수한 지역이고 또 군부대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계획과 실천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 후보자님 재임 기간 중에 군부대에 대체한 그 지역 경기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에서 사용하는 배꼽페이 사용을 확대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그래도 좀 돌아가는데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일사단이 해체됨으로써 지역 경제가 정말 바닥을 쳤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좀 일정 부분을 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2020년도에 타 시도에서는 감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기획을 하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오히려 저희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하던 스포츠 마케팅 수준을 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그 정도의 만족감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불만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뭐 깔끔하게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도 잘 두 분이 해주시네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이 공약을 좀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마 유권자분들이 후보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중시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역시 유권자의 약속인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후보께서 돌아가면서 물론 이제 공약 발표하시면 그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하고 또 답변 듣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약 그 발표 시간 2분이고요. 공약 듣고 나서 질문하는 시간 30초, 또 답변하는 시간 1분 30초. 그리고 나서 아까 똑같습니다. 추가 질문 30초 동안 한 번 더 하고요. 그러고 나서 답변 1분 30초 동안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은 공약 발표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서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서 후보의 공약입니다. 네. 경제의 활력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규제들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포괄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군부대 유유지를 활용한 농공단지를 확대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과 내수 경제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농가 여러분, 농가 수당을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업시설은 물론 농약과 비료등을 구입할 때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도의 보완과 운송비 지원 사업을 현실적으로 실시하여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농가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양구군에서 유통 전문가를 영입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 수급은 다양한 국가와 연계하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종이 돌봄과 유아들에게는 원어민 교육을, 대학생 모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양구의 지역 인재를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학연과 지원에 관계없는 공정한 평가로 공직문화의 혁신과 군수가 직원의 울타리가 되어서 소신껏 일하며 주민의 신뢰하는 신명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조인묵 후보께서 서영은 후보께 30초간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서 후보께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농촌의 비료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80% 정도 예산을 지원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포괄적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또 예산을 80% 정도 증액을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서흥원 후보께서 1분 30초간 네. 답변하시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는 가장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삶이 가장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급여 생활자들은 통상 8시간을 근무하는데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보통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가게세 내기도 아주 불편한 그러한 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부분들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좀 채워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충분히 해서 경제적 지원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하나부터 열까지를 같이 협의하고 토의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디가 가려우신지를 긁어드릴 수 있는 양구군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물어보셨죠?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예. 글쎄 예산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이 한 3,800 정도 우리 양구군 예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림에 대한 부분들, 또 교육에 대한 부분들, 또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 여기에 보면은 농림에 대한 부분들이 한 16.59% 돼 있네요. 한 583억.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한 것도 역시 13.4%인 472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 후보께서 30초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린 게 농업인들에 대해서 80% 정도를 이제 뭐 비료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료값이 거의 3배 정도나 올라서 농민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증액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증액시켰을 때에 이게 얼마나 예산이 늘어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쓸데없는 비용이 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그 현재에 있는 예산을 갖고 잘못된 예산 또 집행되지 아니할 부분의 예산도 분명히 삭감하고 내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절감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나 이제 늘어나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빼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583억이라는 큰 예산을 틀을 갖고 가야지 그거를 강론에 들어간 예산을 진행하다 보면은 예산 변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저에 대한 마음을 우리 농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동의하고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을 하시게 되면은 서 후보의 답변 지금 예. 답변도 또 추가 답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답변하시고 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인무 후보께서 2분간 공약 발표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더 잘 사는 양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안정기금 300억을 조성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연 2,000명을 도입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불지역 명품 살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 매력 있는 양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 친화형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맨발 걷기 명품 숲길을 조성하고 축제 방문객 1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더 행복한 양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료 주차장 29개소 전부 무료 주차, 마을 단위 LPG 배관망 확대, 양돈단지 악취 문제 완전 해결 및 축산 단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민군관이 상생하는 양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범 준부사관 국외 연수, 국도 미포장 구간 포장,
펀칠볼 하늘길 조성, 가짜 사나이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공감하는 양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호국원, 기억의 숲 유치, 장애인 복지관 분관 건립, 노인 놀이터 조성, 관내 어르신 무료 상조 서비스제 도입,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하는 여행 등을 추진해서 우리 양구를 정말로 멋있는 양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 후보께서 30초간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제 단골 메뉴죠. 우리 조인목 후보자께서 전에 MBC 토론회 때는 태풍 사격장 이전이 거의 합의가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합의가 아니고 논의 중이로 이렇게 지금 저한테 알고 있는데요. 이 확인에 대한 부분에 논의와 합의에 대해서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혹시 이전할 부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지가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답변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사격장은 그동안 전직 군수님들이 동일한 공약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다만 태풍 사격장 155만 평이라는 엄청난 이 규모에 대해서 이전할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 공약이 그동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태풍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용역 팀들을 구성을 해서 국방부와는 완전히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12월 달에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좀 하려고 했으나 산림청하고 면적 문제가 조금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민선 8기 취임하게 되면은 산림청과 면적 문제를 정리를 하면 이 사업은 프로젝트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 후보께서 부충 질문 30초 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열식으로 배열한 공약에 대한 부분은 잘 들었고요. 특히 저는 그 중에서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 주차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만의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에 유료 주차장을 무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료 주차장을 이제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그 배경을 이제 확인을 해서 이 주차장에 대한 약간의 사용료를 받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우리 사람의 습성이 단돈 500원이라도 받으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주차를 마음껏 해서 다른 곳에 도로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 공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도 한번 들어보셨고요. 그에 대한 상호 질의 응답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가졌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도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 앞서와 동일합니다. 공통 질문 제가 드리면 후보당 1분 30초 이내에 답변하시고 또 상대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30초 이내에 보충 질문하시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내에 다시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공통 질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구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인력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는 구하기 어려워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농업에 필수적인 농자재 재료비도 대폭 인상되어 농업 경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농촌 문제에 대해 후보들께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으신지 들어봤으면 합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조인목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간 시간 드립니다. 예, 농촌 일손 부족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필리핀하고 계속 교류를 해서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길이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필리핀에서 안 되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근로자 193명을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표준이 돼서 법무부하고 농림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근로자 이탈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 이것은 정부하고 지자체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이탈률을 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계절 근로자가 입국이 되면서 농촌 일손에 굉장히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 제3 나라하고 교류 방안도 좀 검토하고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자재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하고 유류비가 상승이 돼서 정말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년도에 사업비 100억 원을 이제 확보를 해서 농가 경제를 보호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통 질문에 대한 서흥원 후보의 답변 1분 30초간 듣겠습니다. 네. 현재 추세대로라면 10년 이내에는 대한민국도 소규령 사회로 도달한다고 봐야 되겠죠. 양구와 같은 농촌 지역은 고령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어 이로 인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으로 오래된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은 다양한 국가와 연계하고 다문화 가족의 본국 친지들도 계절 근로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개선하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시설은 물론 농약과 비료등을 구입할 때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보완과 운송비 지원 사업을 현실적으로 실시하여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명품관을 확대 이전하여 온 오프라인상에서 농산물 판매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고 농가는 생산만 하시고 판매는 양구군에서 유통 전문가를 영입하여 고부가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인목 후보께서 서흥원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30초 이내에 하겠습니다. 예,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공약사항에 필리핀만 해서는 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나라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적 보완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국내에 계신 우리 다문화 가족들의 본국 친지들이 아마 계절 근로자 사업에 동참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허락을 해주시고 지금 취업센터나 법무부 장관까지 다 승인을 받은 건데 유독 양구군만 안 된다는 농가들의 하소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문화 가족들의 친지들을 초청해서 한 5개월 정도 같은 정을 갖고 또 깊은 가족애를 느끼면서 서로 간에 존중이 되고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좀 빨리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순서를 좀 바꿔서 소 후보께서 30초 이내에 조인모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조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전혀 안 하던 것을 사실 대한민국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를 좀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50% 이상은 실패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조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익히 알고요. 조금만 더 이걸 안전장치를 그들한테 좀 해놓았으면은 이탈하는 근로자들이 많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근로자들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 후보의 답변 1분 30초 안에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1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193명을 이제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하기까지는 저희가 거의 1년이 이제 걸렸는데요. 정말로 법무부하고 또 고용노동부, 농림식품부, 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이렇게 정말로 전반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저희들의 이 전략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좋은 인력을 이렇게 보내주었는데 사실 그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다녀간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양구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그런 문제라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할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로서 지금 정부와 저희가 함께 그 일탈률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이번에 필리핀 근로자에게도 적용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구군의 여러 농촌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두 후보가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의견들, 견해들 저희가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 간에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이 이렇습니다. 두 후보께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도권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도권 가진 후보께서 제 대신에 진행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토론회를 자유롭게 7분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질문은 가능한 한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본인의 견해를 지금 밝히는 시간보다는 상대 후보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시간이니까요. 또 그다음에 질문하신 후에는 이 답변을 들으셔야 되니까요. 이 답변 시간 가능한 한 30초 이상 좀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서흥은 후보의 주도권 토론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MBC 토론회 때 청춘 양구와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슬로건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춘 양구는 지금 비봉산 6, 7부 능선에 있는 걸로 했고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는 슬로건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에 있으신지? 그 우리 서 후보께서 정말 그런 질문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송청리 그 대형 스크린에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있고요. 그리고 각 식당이라든가 또 외곽의 관광지
이런 데는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는 그 간판이 그대로 있어요. 자, 예, 한번 보십시오. 잘 확인해 보십시오. 송청리 입구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전광판. 전광판에서 10분을 봤어요. 예, 한번 근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조인무 후보자께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10분 동안 거길 봤어요, 같이. 근데 우리 동료들하고도 확인했는데 전혀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었고요. 또 지난도 또 18일 MBC 선거 토론 중에서도 제가 체육회장에 선거 출마했을 때 군수는 출마 안 한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 없고. 밝혀드려요? 예, 얘기하시죠. 밝혀드려요? 예, 얘기하세요. 저한테도 얘기했고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체육회장에 집중한다 관련되는 그랬죠? 원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체육회장에 집중한다고 얘기했지. 제가 절대 그때 우리가 모 후보자 상대에 있던 모 후보자 참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은 그거 얘기하셔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후보한테 그거는 그거하고 이건 틀리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상대 후보에서 뛰었던 그 후보자한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태연하게 또 거짓을 사실인 양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에 막 정말 이 후보자님의 탤런트 같은 표정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조인묵 후보자 4년 동안에 매년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와 또 경기단체 보조금 또 회수, 주민 소환제 등 4년 내내 사실 조용한 일이 없었거든요. 또 양구군의 수장이었던 조 후보자께서는 사실 조 후보자께서 출마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조인묵 후보자께서는 많은 얘기들 하시죠. 결정이 부족하다. 내지는 조직에 특정고등학교를 너무 많이 승진시키고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참 토론에 좀 논의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리더십은 따뜻한 리더십입니다. 직원들과의 관계가 가족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이제 카리스마가 좀 부족한 면이 좀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우리 공직자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로 이게 조인묵 후보의 리더십이로구나. 이것을 아마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군수라는 자리는 우리 군정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과 결단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한위임이라는 또 책임행정이라는 또 자율행정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우리 조인묵 후보자께서는 이 국민들의 민원 사항을 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또 관계자들한테 다 유임을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지금 조인묵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인 책임과 민주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양구 지역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다 불만에 대한 부분도 민원인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다 같은 불편함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따라다닌 양구의 3군수, 5군수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조인묵 후보자께서 군정 관련해서 결과와 결정과 인사가 바깥에서 많이 이 썰이 나오는 것이 그게 사실로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 기회에 좋은 답변을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행정 분명 당연한 거죠. 직원을 존중하고
또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을 그 포지션을 또 인정을 해주고 신뢰하는 건 충분한데,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가장들이 가족하고 가족 구성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가장이란 분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란 자리도 결정과 결단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위치지, 이거를 다 부하 직원들한테 위임을 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너무 좀 터무니없이 이런 명분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우리 조인모 후보님께서는 가치 있는 청춘 양구의 브랜드를 분명하게 좀 재설정하시고요. 또 이거 할 때는 여론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바꿔버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 양구군의 가치를 좀 추락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요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예. 권한 위임은 실적으로 말합니다. 권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 개전 근로자가 들어왔고요. 또 우리 농촌 지역 최초로. 자, 시간에 대해서 요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인모 후보께서 상호 토론 7분간 주관해 주시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 양구 신협 이사장 재임 12년 동안에 각종 행사 등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때에 후보자의 부인이 운영하는 서진 스포츠에서만 물품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타인 견적서 비교 등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꼭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서웅원 후보자께서 신고한 답변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은 본인, 배우자, 자녀의 명의로 현금 자산 16억 2천만 원과 임야, 대지, 전답 등 많은 토지와 춘천에 아파트 2채, 상가 1동 등 건물을 소유하고 예제 벤츠 차량 등을 합쳐서 11억 1천만 원 등 총 27억 3천만 원으로 신고하였지만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합산 한 35억 정도는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자를 심판의 대상으로 정하고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집권하였는데, 서웅원 후보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는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을 버시려면 기업 경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향후 춘천에 살려고 아파트에 상가를 샀는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샀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답도 지금 작용을 하지 않고 구입한 것은 농지법 위반인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림위에 있는 정림위에 있는 전은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 현금이 16억 2천이라고 하셨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간절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저희 우유까지 배달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네. 춘천에 살려고 아파트 상가를 샀는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샀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요거는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저희가 학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상가도요?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정상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신협 이사장 시절 본인과 가족에 대한 대출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이사장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형평성에 어긋난 초저금리 대출 받으신 건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특혜 대출을 통한 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아닌지요? 우리 조인목 짤막하게 후보자께서는 말씀해 참 주십시오. 선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특혜를 받아서 대출을 받았다면 저는 이 군수 후보자 사퇴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됐죠? 예. 네. 그리고 또한 모든 직원들이 우리 서 후보께서 신협 이사장 재임 시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양구 신협 경영 고시 상황을 보면은 혹시 뭐 이게 비춰질 수 있으면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게 안 되면은 제가 그냥 설명으로 좀 하겠습니다. 연도별 당기 순이익이 3억을 넘는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2018년 기준 이사장 연봉으로 약 8천만 원, 업무 추진비로 약 1,800만 원, 접대비로 약 900만 원, 개인이 써야 할 경조사비도 예산에서 9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억 1,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후보자께서 자칭 양구 경제를 살리는 군수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조 후보자께서 금융기관들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 같아요. 지금 제가 양구 신협을 2008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12개 항목 중에서 10개 항목이 다 빨간 줄이었어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급여를 못 받고 했어요. 2년 동안에 급여 안 받고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 자산이 650억 정도 됩니다. 650억 정도 되는 자산은 다른 금융에서도 이 정도의 연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천만 원이라는 거는 불과 받은 지가 2, 3년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2년 동안은 전혀 못 받고 그다음에 3년 차에는 4천만 원 아마 받은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는 정무직이다 보니까 경영 성과에 의해서 이사장 각 임원님들이 네, 안내를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예, 시간이 좀 돼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총회에서 마치겠습니다. 인준을 좀 받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자, 무슨 제 시간입니다. 네. 예. 대출 받으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유권자인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시는 것에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네, 또 동의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구간대 우리 서 후보께서 우리 노인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아, 그래요?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한 4천 명 정도 되지 않나? 네,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5천 명에서 뭐 몇 명 빠지는 네, 인원이고요. 네. 그 혹시 사망자 수는 혹시 아십니까? 수치상으로 물어보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래, 군수라는 답변만 자리는 하세요. 방향을 제시해야지 예, 예. 무슨 뭐 실무자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실무자처럼 수치가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따지는 우리 조 후보자님이 사망자 수가 너무 몇 명인지 안타까워요. 아시냐고요?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참.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유주제로 두 후보 간의 상호 토론 지켜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통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 똑같고요. 두 분께서도 이미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제가 공통 질문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인, 다문화 가족에 지원되는 정부의 복지 정책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운영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서류로만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많은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지원을 폭넓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외 계층에 대해 촘촘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지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조인목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가정방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이웃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보다 안전한 일상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은 자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마련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그분들의 희망이고 꿈일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공공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 고용 강제 규정이 있지만 정착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기업들과 협력 속에서 이러한 분들의 일자리 방안에 대해서 협력해 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당선되면 장애인들의 실질적 자립과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각 가정별 모니터링을 통해 언어 문제, 폭력 문제, 사회 적응 문제 등 세부적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소외계층 및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상조 서비스를 양구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양구군 예산 3,794억 원 중에 8억 0.2%만 2% 소외되는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서흥원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소외된 분들을 보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 지자체의 고민입니다.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복지에 책임지지 못하는 지자체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거리와 관계없는 희망 택시 등을 제공하고 시니어 타운을 조성하여 안정된 삶과 다양한 정책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겠습니다. 또한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들, 건강 취약 노인과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위한 보듬 누리 공동체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돈독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 모임을 통한 다문화 문제의 자력 소통 해결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소외계층의 복지 지원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1차적으로 들으셨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충 질문과 답변 순서입니다. 조 후보께서 서 후보에게 30초 이내에 서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소득층 보호 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것을 실시하려고 하는지 공약이니까 그 부분하고 모둠누리 정책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많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에 의해서 또 자녀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 어르신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자녀들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것보다 나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많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빼서 정말 요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드리고 싶은데 자녀들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모둠누리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말 그대로 모둠누리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식사하시는 것부터 옷에부터 또 운동하시는 것부터 건강부터 다 챙겨서 해드리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은 없지만은 하나부터 열까지를 오직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분명한 군정 방향을 진행하고 또 군정 방향의 실천을
안내해드리고 홍보하고 그분들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럼 이번에 차례 바꿔야 되겠죠? 서 후보께서 조 후보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30초간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해안면 계절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던 힐링하우스가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복지 그 소외 계층 노인이나 다문화 이런 계층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물어보는 지금 건가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 건물을 좀 독거 노인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를 왜 방치가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예. 예. 그 방치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거기 2층은 지금 해안면에서 지금 건의를 지금 이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두 가지 방향입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와 있는데 거기를 공동 숙소로 사용을 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면이 가장 좋은지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현 1이라든가 현 3리, 현 1, 2에서 이 공모 사업을 2층 힐링센터 2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사업을 지금 해서 지정이 되면 거기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힐링하우스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경우에는 공모 사업을 이 대상으로 할 수가 없겠네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사용하든지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든지 하는데 공모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사용을 아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해안면 면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지금 공모 해주려고 사업을 지금 합니다. 신청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럼 신청하고 준비하고 결과 나오는데 그 공모 사업은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예. 네. 예. 두 후보께서 거의 상호 토론 수준으로 계속 하셔서, 예. 근데 조금씩 시간 더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이번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1분 30초 이내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거론된 한 축산 농가의 분뇨 악취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악취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관광 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성은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가축 분뇨에 의한 악취와 환경 오염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은 많은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악취에 의한 민원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축산 악취의 경우 실시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양한 요인과 기상적 요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고 실제 관리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양구는 악취로 인한 고통과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협의회만 구성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아주 무능한 군정입니다. 창리 양동단지 악취 해결 대책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1순위가 첫 번째 순위가 폐업을 유도하고 두 번째는 기존 건물 현대화를 승인하고 세 번째는 대기업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저는 폐업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이야말로 청정양구 이미지에 부합되며 조속한 시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농장주의 노력은 물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긴밀한 협진을 통해서 반드시
촘촘하게 준비하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인모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먼저 창리 돈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리 양돈농가 오염원 저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여러 차례 악취 저감 시설 및 시설 보수 등 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6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축산 악취 저감, 가축 분뇨 처리 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권위기관인 상지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악취 저감 신규실인 이동형 대기 확산 제어 시스템을 현재 가동 중이고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실 처리를 좀 연구시설 폐쇄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액과 또 이 요구하는 액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앞으로 군민과 의회 협조 아래서 보상을 통한 연구시설 폐쇄를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읍면의 우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준비를 해서 톱밥과 왕교 등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좀 최소화시킬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새 이제 토론회 마칠 시간이 됐네요. 끝으로 이것만큼은 꼭 양구 국민들께 전달을 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 중심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께 2분씩 드리겠고요. 마무리 연설은 조인묵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조인묵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 방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양구를 정말 멋있는 양구로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구 국민 여러분, 생활의 터전에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TV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지역의 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구는 규모나 인구 면에서는 가장 작은 군이지만 국민들의 저력과 똘똘 뭉친 힘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한 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국민들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선거는 돈 많고 재산이 많은 군수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에게 많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민이 더 행복해하는 더욱 활력이 넘치고 새롭게 도약하는 양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군수를 뽑는 선거입니다. 앞선 토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봉화산 태풍 사격장의 이전은 가시화되고 있고 군부대 유희부지의 테마형 맞춤형 관광 상품과 귀농 귀촌자 영농 및 집단촌 운영, 4월 발생된 산불 발생지를 특화된 제1의 명품숲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재선이 되어야 중단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욱 잘 사는 양구, 더 매력 있는 양구, 더 행복한 양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흥은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양구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연적인 인구 증가로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종일 아이 돌봄과 실내 놀이터 등을 건립하고 대학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하는 교육도시, 농업인들의 환경을 개선하여 경제력을 살찌우는 농업도시, 어르신을 비롯한 장애인 가족과 다문화 가정 모두가 행복한
양구를 만들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테마파크도 조성하겠습니다. 실물 경제를 바탕으로 1년 내내 북적거리는 경기 활성화와 경제 건수의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6월 1일 저는 양구의 가치와 정체성이 담겨있는 청춘 양구,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라는 브랜드와 슬로건을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직 후보자에게 정직성은 필수 덕목입니다. 거짓을 태연하게 진실로 포장하는 부정직한 후보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도 수도권을 위해 손해만 감수하는 강원도에 전폭적인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준비되고 검증된 양구 군민이 키워주신 국민의힘 양구군수 후보 기호 2번 서흥원의 역량과 경험 그리고 열정으로 국민을 신나게 양구를 새롭게 혼신의 힘을 다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보셨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많이 힘들고 지쳐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열띤 또 정성껏 토의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6.1 지방선거가 어느새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의 공약 꼼꼼히 챙겨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양구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구군수 후보자 토론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